730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30번 문제는 4차 방정식에 두 근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x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4차 방정식에 근이 있는데 4개의 근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4개의 근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근을 오픈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2i고요. 가장 큰 근은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을 풀 때 나머지 4개의 근을 2개의 근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쌤이 말했습니다. 이 방정식의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3차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4차 방정식의 이 개수들이 1, A, B, C, D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A, B, C, D가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A, B, C, D라는 이 미정계수가 실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뭘 뜻하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4개의 근의 합, 그게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무슨 소리냐면 이 4차 방정식도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썼으면 최고차일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4개의 근 중에서 2개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전개할 때 x 4제곱의 개수는 1이고 x 3번의 문자 근에 마이너스 9를 붙인 항들끼리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게 a와 같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4개의 근을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a라는 실수가 나올 거니까 허수 부분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 뭐야? x 제곱항은 x 2번 전개한 상태에서 나머지 뭐야? 근의 값을 2개 곱한 거니까 뭐야? 알파 베타로 돼 있는 x 제곱항도 있을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2개씩 짝지어서 만들어진 x항끼리 다 더하는 것이 a분의 b, 즉 뭐가 되겠지? b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b도 실수잖아. 그러면 2개 곱해서 더한 것도 다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나의 편례근이, 그죠? 허수는 뭐야? 편례복소수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끝난 거야. 여기는 플러스 2i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i로 구성되어야 하겠지, 그렇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좀 4차니까 이 근과 계수 관계를 4차 방정식에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결국엔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리고 이때 각각의 방정식의 최고차항은 1이다라는 사실도 알겠죠. 그럼 볼게요. 이 2개의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루고 가능해요. 맞습니까? 자, 두 근의 합은 몇이죠? 0이죠. 0. 그러면 x제곱 다음에 만들어진 x항계수는 0이 되겠죠. 두 근의 곱은 몇일까요? 마이너스 4 맞나요? 두 근의 곱 뭐예요? 마이너스 2i랑 2i로 곱하면 뭐 나와요? 4 나오죠, 4. 그럼 내가 원하는 상수항이 4. 어때요?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뿔마 2i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제 세웠지, 그치? 그럼 이쪽도 세울 수 있겠지, 그치? 이건 뭐야? 이 2개의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식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 몇이죠? 2죠. 그럼 근과 계수 관계 x제곱 마이너스 2x 괜찮습니까? 자, 두 근의 곱 몇일까요? 2 나오나요? 그럼 상수항도 2로 되어 있는 식.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준 2개의 값의 해가 1 풀마 i라는 사실 인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4차식을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얘를 전개시킨 것이 다음 식과 같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원하고 있어요. 이 식이 이 식과 같다. 이거 뭐야 얘들아? 항등식이다. 두 식이 서로 같다. 항등식이다. 좌변우변에 x에 관한 항등식일 거니까 특정 수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맞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만들려면 x에 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x에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식의 일부분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좌변이야. 1 대입해.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겠죠. 그죠? 우변에 1 더하면 뭐 나와요? 1 곱하기 4, 1 더하기 4, 5 곱하기 1에서 2 빼고 2 더해요. 1. 괜찮습니까? 그럼 이 값이 5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의 값은 몇입니까?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죠? 자, 여러분들 중 문제라고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그죠? 도움 많이 됩니다. 그지?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3, 4차 방정식이고 유형판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요. 잘 체크해 놓으시고 표현해 놓으셔야 아마 다음에 볼 때 풀 수 있을 겁니다. 쌤이 말했지만 좀 이따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문제 테스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여러분들 질문한 6문제도 있죠.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여러분들. 쌤이 엄청나게 많은 걸 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만큼만이라도 완벽하게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치? 쌤 지워도 될까요? 이게 또 다음 문제로 하기엔 잘리네요. 유튜브 올리면 봐요. 저번에 올린 거 조회수 20이더라. 누가 보긴 보더라. 지워집니까? 지울게요. 다음 주에 수화 고용의 방식 파트부터 진행할 때 그 수화만 듣는 친구들이 한 2-3명 들어올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영상 계속 찍어 올릴 거니까 같이 보면서 좀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화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735번입니다. 아, 732번이네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이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허근이 뭐였죠 이거? 자, 여러분 생각해봐. 나한테 배웠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허근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어줘 x다. 그래프 쓸 때 2a분의 마이너스 1 쓰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허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이것의 한 허근을 가지고 그 녀석이 오메가.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게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라는 허근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고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된 건 이제 이거 이렇게 한 번만 할게.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든 곱셈 공식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방법으로 문제를 풀든 내가 원하는 허근은 다음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근이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근이 1도 있지만 오메가와 나의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을 가지고 다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첫 번째, 나도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건 1이 된다.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근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나머지는 따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서 나하고 나의 켤레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이 된다는 사실까지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4개를 가지고 다 변형하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기억 나오죠. 기억.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쭉 가죠. 그렇죠? 오메가 100제곱까지. 그치?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 재밌어요. 봐봐요. 오메가 나오고 오메가 제곱인데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 알아요. 그죠? 오메가 4제곱은 다시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 괜찮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오메가 6제곱은 1이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 알고 있을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다시 뭐가 돼? 이런 형태로 쭉 갈 거라는 생각 인정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값은 다 000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그럼 3개씩 묶어서 가서
오메가 100제곱이 갔을 때까지 명분이 나오는지를 해석해 달라. 이 문제 되겠죠. 자, 항의 개수 잘 봐요. 1, 이건 오메가 아니야. 오메가 1제곱, 오메가 2제곱, 오메가 100제곱. 여기 오메가만 100개가 있어요. 항이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 1에 하나 있어요. 101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101개를 여러분들 3개씩 짝질 거니 30 묶어요. 그럼 33번 묶어주면 99번 묶이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죠?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세트가 33번 나오는데 그 값이 다 여기 거니까 무시하고 마지막에 2개가 남았을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 녀석은 1 플러스 뭐가 돼요? 오메가가 되겠죠. 맞나요? 괜찮습니까? 3개씩 묶어서 가는데 마지막에 나머지 2개가 남았을 거니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괜찮지? 그럼 기억의 답은 이게 될 건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맞네요? 맞네요? 그럼 1번 기억은 맞습니다. 쉽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시면 좋아요. 자, 니은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쭉 가죠?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이면 그냥 다 쓰죠. 이 녀석의 값이 이 오메가랑 같냐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좋아. 왜냐면 얘는 납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는 2야. 그치? 오메가 세제곱 1인 거 아니? 그치? 그럼 얘는 뭐야? 1 플러스 오메가야. 얘는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야. 이 정도는 다 하잖아. 그치? 그치?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오메가를 하나, 2번 곱해가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2번 그 상태에서 2를 곱한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쓴 건 이 온전히 얘 하나만 가지고 지금 식을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더 간추려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우선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계산해서 오메가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변의 값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있어요. 1 플러스 오메가 보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식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변형 가능할까요? 괜찮죠? 뭐가 쓰면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이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 괜찮습니까? 그럼 또 보이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나요?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일 거니까 무시하고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무시하고 오메가 제곱 괜찮습니까? 그럼 오메가 6제곱 곱하기 2 맞죠? 오메가 6제곱은 1인 거 맞나요? 세제곱 1일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가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럼 얘는 2번의 답은 틀렸겠죠. 2 오메가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 값은 2로서 계산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죠. 오메가는 허분일 거니까 허수일 거니까 이 오메가랑 얘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될까요?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셔야 이해가 될 거야. 자, 디귿하면 되죠? 네. 디귿 볼게요. 디귿은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 분의 1이 1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2 오메가가 아니다 라고 지금 배웠어요. 괜찮나요? 나 할게요. 자, 얘를 딱 봤어. 근데 얘는 1번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2번 관계식도 해결이 안 돼. 왜냐면 1하고 마이너스 오메가는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두 번째 식의 변형으로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 나하고 나의 켤레에 관한 식일 거니까 이거 뭐야? 나하고 나의 켤레가 연관되어 있는 등식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믹스시키겠죠. 지금 따로따로 있을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통분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그치? 통분해야지. 그치? 통분하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들이 될 건데. 켤레. 그죠? 위에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됐죠? 나 이거 그냥 이렇게 통분시킨 것 뿐이야. 좌변.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 이제 머릿속에 쓱쓱 들어와. 아, 이거
1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오메가 대 1항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켤레. 그 다음에 너하고 나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나하고 나의 켤레 곱이 되겠죠. 그죠? 위에는 어떻게 되더라? 1이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묶어주면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 합이 되겠죠. 아, 쉽다.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요 녀석이 몇이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의 곱은 몇이다? 1이다. 돼요? 그러면 분모는 1에서 1을 더한 2에다가 1 더할 거니까 3이 될 거고. 나 따라왔지? 그럼 2에서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3이 되겠죠. 돼요? 그럼 이 값은 1로서 표현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아, 리을 있네, 진짜. (4번이) 더 쉽네요. 리을이 더 쉽네요, 여러분들. 그지? 1 플러스 오메가 켤레의 제곱분의 오메가 켤레. 이 녀석의 값이 0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거 바로 할게 얘들아.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 켤레 복소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얘도 되면 얘도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맞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1 플러스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가 되겠지.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미끄러지.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만 되겠네요. 정확히 알고 표현합시다. 괜찮죠? 네. 힘내요, 여러분들. 좀 쉬고. 방학 짧아요. 겨울방학이 아니니까. 겨울방학 아니니까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잘 하셔야 되고. 쌤 치워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6개월도 아니지, 그치? 한 4개월만 있어 봐라. 이제 고등학생 들어간다고 이제 막 입시 설명회 왔다 갔다 부모님 손잡고 갔다 오고, 아 내가 공부를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수상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험도 점수도 안 나오고, 그죠? 마음 잘 잡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치? 자, 735번 문제 맞죠? 맞죠? 35번 문제 보시면 얘 봐봐. x 세제곱 플러스는 0이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얘 봐봐. 얘를 가지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할 때 여기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보낸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이거 여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허근 오메가는 이 2차식을 0으로 만들어 그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기까지 다 쓰지 않아도 돼. 이거 쓰지 마, 얘들아. 이제 알아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지? 얘를 풀 때 근공 쓸 거 아니야. 그 지금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1 뿔만 루트 3i 나오겠지. 그렇지? 내가 말하는 여기에 한 허근 오메가와 켤레는 2분의 1 뿔만 루트 3i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생각하고 있으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죠? 괜찮죠? 또 우리가 원하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세 가지는, 나도 이 방정식의 근이다. 나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근과 계수 관계니까 나하고 나의 켤레근의 곱은 1이고 나하고 나의 켤레근의 합도 1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맞죠?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무엇이냐?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거 함수 맞지? 이거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의 켤레 곱소수 분자 3오메가 플러스 1에다가 3오메가 플러스 1의 켤레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이건 뭐야? 나
허수인데 이 허수에다가 이 허수의 켤레수를 곱하는 느낌이지, 그렇지? 켤레수의 성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얘를 각각 안쪽에 집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얘를 지우고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해되죠? 근데 어차피 1의 켤레수는 1일 거면 얘를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이거 괜찮아요? 이게 좀 해봐야 돼, 그렇지? 이해하고 있어, 그렇지? 똑같이. 얘는 3오메가 플러스 1의 켤레수니까 이 각각의 항의 켤레수 수를 각각 적용시킨 것에 합을 써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1의 켤레수는 1일 거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 다음부터는 이거 겁나 쉽네 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 이 식을 바꿔도 돼요. 1-오메가 얘 반대 보잖아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꿔봤자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쌤이 쓰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통분시켜 보라는 거야. 그냥 계산해 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이렇게 곱하면요, 9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 요렇게 3오메가, 요렇게 3오메가 켤레, 그치? 3오메가의 켤레부수는 3의 켤레부수와 오메가의 켤레부수의 곱으로 되고 3의 켤레부수는 3이니까 지워 된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죠?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렇죠? 켤레부수수가 어떤 식의 전체 켤레부수수나 각각의 식을 좌측 연산하기 전에 켤레부수수를 붙이고 나서 계산한 거랑 결과가 항상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치? 괜찮죠? 마지막에는 1 곱하기 1 나오겠죠. 쌤이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뭔지 알죠? 이 값과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야. 둘이 곱하면 1이 나오죠. 끝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식 써주시면 곱도 1이고 합도 1이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1분의 1에서 1 빼고 1 더할 거니까 1이 나오겠죠. 괜찮죠? 내가 원하는 답은 몇? 13분의 1이 나오겠지. 35번이었고요. 37 바로 갈게요. 이거 737번 풀어가지고. 괜찮아요? 37번 다른 분 질문 있나요? 네. 36번. 네. 36분도 있군요. 사실 이 유형 10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노가다를 좀 해봐야 돼요. 노가다를 좀 해서 본인이 이걸 좀 체감을 해야 이해가 되지 설명 듣고 나면 또 금방 까먹을 겁니다. 그죠? 나는 들을 때 내가 집에서 또 오답을 쓸 때 꼼꼼히 한번 풀어봐야지 생각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지워도 될까요? (36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머릿속으로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면 된다. 내가 원하는 오메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그치? 내가 원하는 오메가와 켤레는 2분의 1 뿔마 루트 3i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한 허그는 오메가라 할 때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분의 오메가 켤레. 그치? 이 녀석을 n제곱 한 거예요. 이 두 식을 서로 같게 해주는,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이 n이라는 숫자는 이걸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이 있대요. 근데 그게 여러 개 있다는 거야. n의 개수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봤을 때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같냐, 2 집어갔냐, 3 같냐, 4 같냐, 5 같냐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걸 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일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노가다야. 노가다라기보다는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걸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따지려 하지 마시고. 그치?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뭔지 알아.
이건 알잖아. 이게 뭔지 알잖아. 두근의 합인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첫 번째 얘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래.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의 근일 거니까 얘도 0이 되지. 그치? 세 번째 힌트는 나하고 나의 켤레 녀석 1. 나하고 나의 켤레 소수의 곱도 1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일단 이거 봐봐. 오메가 마이너스 1. 얘를 굳이 조금 더 간추릴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뭐냐면 요 두 개를 이쪽으로 이해시키면 되잖아. 그치? 그죠? 그럼 이 녀석이 오메가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항시키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거야. 그치? 굳이요? 굳이지. 항 두 개보다 하나를 거듭제곱하는 게 편하니까. 이해되시죠? 그쵸? 그럼 이렇게 써주고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의 합은 1인 거 알잖아. 그럼 얘는 1로 바꿔도 좋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정리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오메가 제곱을 n제곱 시킨 녀석과 오메가 켤레에 n제곱이 서로 같도록 해주는 n을 뽑아봐라 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조금 심플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n이 1일 때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켤레가 같니? 물어보는 거지. 그치? 쌤 이게 같나요? 쌤 이게 같나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같나요 여러분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켤레 같나요? 이거 그냥 무작정 아니라고 할 거야? 오메가 제곱은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쵸? 그치? 오메가 켤레는요 봐봐 오메가 켤레는요 1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그치? 돼요? 그럼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고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다는 거 알지? 그치? 같나요? 다르죠? 그쵸? 그래야 명확히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냥 아닌 거예요? 형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들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n에 1을 넣어봤어. 그럼 어떻게 되더라? 얘는 오메가의 4제곱이지. 4제곱이지. 근데 얘를 내가 오메가로 바꾸는 것까지 이해할 수 없지. 그치? 세제곱 마이너스 거든.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거 알죠?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오른쪽 어떻게 될까요? 켤레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또 쓸 수 있는 거. 이거 뭐지? 이걸 쓰면 켤레복수 쓸 수 있을 거니까 이 녀석의 제곱은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과 같다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얘 대신에 뭐야?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쓸 수 있지. 그치? 됩니까? 그럼 봐봐. 진짜 어렵다 그지? 어려운데 나하고 나의 켤레 관계식을 하나 알고 있잖아. 그치? 뭐냐면 너랑 나랑 더했을 때 1이라는 소리는 오메가 대신에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로 변형이 가능하다 생각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 두 식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죠. 같은 오메가 켤레의 식을 만들었을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켤레니까. 돼요? 되죠? 그럼 두 번째 맞잖아. 그러니까 n이 2일 때 된다. 오케이, 딱 찾았어. 2가 된다고 해서 뭐 4가 된다는 건 모르잖아. 그치? 패턴을 봐야 될 거니까. 이해돼요? n에 3 넣어요. 자. 의욕 없어 하면 나도 못해요. 3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메가 6제곱 나오죠? 오메가의 6제곱. 그럼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 맞아요? 내가 너무 빨리 하나요? 괜찮죠? 우선 볼까요? 그러면 오메가 켤레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된다는 소리는 이 녀석의 켤레 수를 넣어서 세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될 거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2일 때 안 했어. 2일 때 겨우 하나 찾았어. 이거 언제 해? 4를 넣었어. 그러면 4를 넣으면 오메가의 8제곱이 되지. 그럼 6제곱에다가 제곱을 못하는 격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얘는 다시 오메가 제곱의 꼴로 보이는 거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죠? 오른쪽 봐요. 오메가 세제곱이 뭐였냐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었지. 그치? 그럼 얘는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될 거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럼 이때 첫 번째랑 같은 식이 아니야.
확인해 봐야 돼. 오메가 제곱 뭐였죠?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오메가 대신에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를 집어넣어서 1을 뺀 게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가 같냐 물어보는 거지. 같나요? 같죠. 그러면 n이 4인데 성립하죠. 됩니까? 쌤 이거 보면 2, 4, 2, 80인가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쌤 이거 한번 다 리셋 시켜도 될까요? 위쪽 좀 줄게 위쪽. 위에 할게요. 그럼 이제 n에다가 뭘 쓸 거냐면 n에 5 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5 넣어도 됩니까? 10제곱 나와요. 와우! 6제곱에다가 오메가 4제곱 곱하는 거죠, 그렇지? 얘가 뭐였냐면 1인 것까지 우리가 알잖아, 그렇지? 그럼 얘 오메가 4제곱이 되잖아요. 이 정도 괜찮잖아, 그렇지? 6제곱을 해야 겨우 1이 되는 거지. 3제곱 마이너스 1거니까.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야. 이제 다음부터 바로 할게. 오른쪽은 어떻게 돼? 5를 넣었을 거니까 오메가의 켤레 5제곱. 아, 3제곱이 많이 쓸 거니까 마이너스 켤레의 제곱이 되겠죠. 아, 힘들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 오메가 제곱은 켤레 제곱 뭐였죠? 이 켤레 제곱은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이죠. 괜찮나요? 그럼 이때 우변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1로 보이는 거지. 됩니까?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오메가 대신에 뭘 쓰냐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일 거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틀린 거 보여요? 틀린 거 보여요? 안 되죠? 그럼 5 안 돼요. 그럼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머릿속 생각해. 아씨 6이 되면 그냥 이소역발 하자. 그치? 괜찮지? 이쪽 보이는 안 되면 안 되겠다. 이쪽 지우고 얘는 6을 쓸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피님. 6 넣겠습니다. 12제곱이야. 1. 6제곱의 제곱일 거니까. 그치? 우변. 6 넣었으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성립하죠. 그치? 그럼 우리가 가능한 게 n이 2, 4, 6일 때 OK가 됐어. 그치?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짝수일 때 항상 되고 홀수일 때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짝수일 때 다 되네. 그럼 52의 자연수는 50의 짝수에 쓸 거니까 2에서부터 50까지니까 몇 개 나와요? 25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홀수일 때는 안 되고 짝수일 때 되는지 파악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패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막 써봤잖아요. 그렇죠? 이걸 확인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쌤이 내일 모레 오면 이걸 테스트 볼 거잖아. 그때 쌤이 이거를 좀 더 쉽게 푸는 걸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니까 쌤이 막 가지고 놀았으니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한 번 더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지워되죠? 지금 거의 다 지워놔서 사실 그렇지. 써놔도 잘 모를 겁니다. 가서 한번 해봐야 하는 거지. 왜냐면 이 x세제곱이 1과 마이너스 1이 허근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뭐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30번을 해도 매번 질문해요. 그죠? 매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패턴이 어떻게 도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쌤이 더 이상 말하면 힌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737번 문제를 보면 되겠죠? 자, 얘는 좀 쉽죠, 여러분들? 1, 그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일 거니까 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을 찾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오메가와 켤레는 2분의 마이너스 1, q가 루트 3i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접근할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뭐단가? fx. 이거 좀 위에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는요, n에다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주면 그 n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오메가 2n제곱에 n에 넣는다는 거지, 그렇지? 오메가 n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이때 f1, 그럼 1을 넣어 n에 1 넣었을 때 값에다가 2 넣었을 때 값, 3 넣었을 때 값, 4 넣었을 때 값 쭉 해서 18까지 넣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때 계산값이 있겠죠? 그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좀 쉬워요. 상문제인데 훨씬 쉽죠.
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패턴 잡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1 여기에 힌트를 줄게 선생님이 1 넣어주면 여기 1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세 가지 써놓을게요. 이거 세제곱은 1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니, 그치?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를 한 번 더 제곱했는데 얘는 세제곱 했을 때 1이 나올 거니까 4제곱이 오메가랑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까 건 뭐였어?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됐어, 그치? 그럼 7제곱이 오메가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3개 단위씩 갈 때마다 일정한 패턴을 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그건 6제곱까지 갔을 때 결과가 다 다르게 수 있는 거야. 7제곱 때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기가 6개라는 개념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 되면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래 3개씩 돈다 생각하고 풀자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해보자. 1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세 번째는 나하고 나의 켈레복소수의 관계식일 거니까 이렇게 써놓기만 할게요. 여기서는 안 쓰겠죠? 안 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1일 때, 1 넣었을 때 이렇게 하죠. 1 넣어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괜찮지? 2를 넣었어요.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2 넣어주면 여기 2 넣었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오메가로 바꿀 겁니다. 괜찮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치? 위에는 오메가 제곱. 괜찮습니까?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왔죠. 괜찮죠? 자, 3 넣을게요. 넣어주시면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괜찮죠? 6제곱 1. 그럼 위에는요 오메가 세제곱 1. 돼요? 되시죠? 자, 4입니다. 가자. 4제곱 1 플러스 8제곱. 그치? 4제곱.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쓰는 순간 이 첫 번째 1 넣었을 때 식이랑 얘랑 같다는 걸 한번 머릿속에 딱 박아두라는 거야. 일단 한 번만. 돼요? 그럼 이 뒤에는 보나마나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맞죠? 그 상태에서 5도 넣어볼까요? 5 넣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 플러스 오메가의 10제곱. 그럼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쓰는 거 이해할 거야. 세제곱 오메가. 맞지? 얘는 얼마나 좋아? 그냥 1이잖아. 세제곱이. 마이너스라서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치? 위에는요 5제곱일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돼요? 그럼 이렇게 쓰면 2 넣었을 때 값이랑 같다는 거 눈에 보여요? 괜찮죠? 그 다음에 6제곱.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의 6이 12제곱. 그치? 그럼 6제곱 넣어주면 괜찮죠? 꼭 이렇게 3개씩 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푸는 게 이 허수를 관련된 문제 유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는 거. 그렇지? 잘 보고 많이 겪어보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문제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진짜 많이 나와요.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고르는 거. 이건 찍기도 애매하고 뭔가 마지막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앞에 게 기억니은이 해결이 돼야 디귿을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유형 문제 있잖아요. 진짜 고등학교 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유형 문제예요.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여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맞느냐? 그럼 이제 그식 대신 얘 쓸 거니까 니은의 식의 일부분에 이 썼던 걸 가만히 집어넣어서 풀 거냐? 틀렸다면 다른 수를 넣어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가 맞으면 다 맞는데 위에서도 틀려버리면 다 틀리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페이크가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은 겁나 짧은데 시험 문제의 단골이니까 너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뭘 알았어? 3개씩 도는데 그게 마일 2분의 1로 도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3개씩 묶어서 갈 건데 그 값이 다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값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18개면은
이게 3개씩 묶어주면 6번 묶이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을 6번 더하는 거랑 같겠구나 라고 써주시면 끝나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하고 우리 정리 좀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요. 뒤에 나머지 연립 2차 방정식 풀이 개념 정리만 하고 바로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시면 되죠? 네. 영상 잘 찍히고 있지? 자, 그 다음 문제가 74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항도를, 전개도를 착착착 적으면 뭐가 되는지 알죠? 오각기둥의 부피가 195라고 나왔으면 기둥이잖아. 오각기둥인데 오각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느낌 맞나요? 약간 이런 느낌 맞나요? 괜찮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내가 쓸게 여기 x 플러스 3인 거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거 인정하고요. 플러스 2 아니야? 1. X가 x 플러스야. 아 그러네. x 플러스 2네요. 내가 들릴 뻔했어. 그 다음에 한 변 길이가 여기가 x 짜리죠. 이거 쌤이 마마리 갖다 풀어야겠네요. 이거 쌤이 그림 실력이 이거 영상 찍고 싶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좀 해봅시다. 여기 몇입니까? x죠. 여기 x.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몇입니까? 여기도 x죠. 와, 그러니까 이건 오각형 그려야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민넓이 그려야 될 거니까 오각형 그려놔야겠네요. 쌤이 이걸 만만히 봤네요. 여기 x고요, 여기가 x 플러스 2고요, 여기가 x 플러스 3이고요. 여기 x예요. 민넓이 구하는 건 여러분들 오각형 구하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그렇지? 그냥 빼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윗부분은 몇이에요? 3. 여기 몇이죠? 2 나오죠. 이 정도 괜찮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사각형 이렇게 뺄 거니까 부피니까 민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했을 때 부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민넓이는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한 상태에서 넓이 2, 3은 6 나누기 2인 3을 빼는 거죠. 민넓이. 괜찮죠? 이 자식의 높이는 몇이에요? x 플러스 1 맞나요? 그 겁나 못 그렸네요. 그지? 이게 부피죠? 이 부피식이 몇냐면 195다라고 써주면 x에 관한 이 3차 방정식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쌤 인수분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진짜 혼나요. 그죠? 는 영국을 만들어서 어떤 수를 넣어야 0이 되는지를 찾는 거지 두씩 곱해서 195 되는 거 찾으려면 할 수가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까지 쌤이 더 해줄 필요 없죠? 이건 하시는 겁니다. 그지? 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개 소개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것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부정 방정식 관련된 유형 설명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테스트 볼 거니까 지금이 딱 30분이에요. 29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책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연립 2차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 카드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사실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특정 유형 하나 때문에 좀 거슬리는 것 뿐인 거지, 그렇지?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방정식을 써서 두 방정식의 동시에 성립하게 해주는 x값 또는 xy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일단은 우리 1차 방정식 풀 때도 아시다시피 미지수가 두 개였잖아요. x, y를 써서 수서쌍으로 해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연립 2차 방 똑같은 거야.
x, y에 관한 1차식하고 2차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2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 때. 그치? 선생님이 여기 있는 기본 유형으로 하나씩 볼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x-y는 2다라는 미지수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이지. 그치? 이건 해가 무수히 많죠. 겁나 많죠. 그죠? 겁나 많아요. 밑에 있는 것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라는 그지?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겠죠. 얘도 해가 무수히 많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연립 2차를 푸는 건데 첫 번째 경우는 1차, 2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1차와 2차를 엮어서 만들어도 연립 2차 방정식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차수가 큰 걸 가지고 따질 거니까. 그럼 1차와 2차로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하게 가감법으로 x제곱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입법을 써서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의 식으로 변형시켜서 그렇죠?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쓸 수 있고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써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위, 아래 모두 다 성립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x 대신에 넣어주면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0이 될 거니까 근본적으로 y의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두 개가 다 실근일 수도 있고요.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의 상황은 뭐야? y를 구하면 그 y에 1을 더하는 게 x가 될 거니까 순서상의 해가 한 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y에 5만 써야 돼. 나왔으면 y가 5일 때 x는 7 될 거니까 7,5라는 해를 한 쌍 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맞죠? 그럼 풀어주시면은 y제곱 y제곱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10 넘어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 여러분들은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된다. 내가 원하는 이 방정식에 성립하게 해주는 y 값 두 개를 먼저 구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을 넣거나 또는 1을 넣었을 때 다음 방정식이 성립하더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x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y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마이너스 1 y가 1일 때 x는 3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두 쌍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 쌤이 말했지만 이 연립 방정식에서 두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로 되어 있는 2차와 2차 연립 2차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푸는지 볼게.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687번이겠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다라는 식과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라는 식 두 개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됐을 때는 단순해요. 일단 두 방정식을 좌측으로 몰아서 는 0꼴로 만들었을 때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냐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여러분들 x-2y와 x 플러스 y의 곱으로 분해됨을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중요해. 봐봐. 위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x-2y를 0이 되게 해주는 순서쌍을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할 거야. 그죠? x에서 2y를 뺐을 때 0이 되게 해주는 숫자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1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x에서 2y 뺀 게 0이 되는, 즉 x와 2y가 같도록 해주는 2,1 이런 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될 거니까 이 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하겠지. 즉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볼까요?
이 x 플러스 y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y를 써도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2차, 2차일 때 두 식을 모두 는 0꼴로 변형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찾아서 각각의 식을 따라서 준다는 거야. 어떻게? x에서 이 y를 뺐을 때 0이 되는 순서쌍을 만족하면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9가 되게 해주는 1차, 2차로 되어 있는, 즉 앞에서 배웠던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도 이 방정식의 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죠? x 플러스 y를 0이 되게 해주는 순서쌍 중에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9로 만들어주는 순서쌍을 찾아도 이 방정식의 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마치 2차, 2차를 이렇게 두 가지의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뿌려서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두 쌍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연립 2차, 2차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최대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얘는 그냥 단순한 문제도 4쌍의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식이 길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좀 꼼꼼히 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야겠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 애초에 접근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쉬워요. 인수분해 잘 하고 식 세워서 풀어 나가는 거지. x 대신에 2y를 쓸 수 있어, 맞죠? 그럼 2y를 집어넣겠지. 2y 4y 제곱 8y 제곱 9y 제곱 이 정도의 암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y 제곱 자체가 1일 거니까 아싸 1을 쓰거나 마이너스 쓰거나, 그렇지?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쓰면 x는 마이너스 1을 쓰면 2가 될 거야. 두 쌍 찾고 할만하죠, 그죠? 똑같아. 얘는 x나 마이너스 y랑 같아.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마이너스 y 제곱 y 제곱 2y 제곱 3y 제곱 3y 제곱 9 y 제곱은 3.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y는 아싸 루트 3하고 마이너스 3. 그러면 루트 3이면 반대고 마이너스 3. 루트 3이면 루트 3. 총 4쌍의 해를 집어넣어도 다음 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야?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야. 물론 여기에 응용 문제는 어려운 게 많아요. 쌤이 원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은 하자는 겁니다. 그냥 딱 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단순하게 1차, 2차로 엮여 있거나 2차, 2차 엮였을 때 쌤이 해줬던 이 기본적인 풀이법을 했으면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좀 특이 케이스 유형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쌤이 쓴 건 연립 2차 방정식의 단순한 풀이법이에요. 그냥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에요. 그렇지? 그죠? 이 두 가지 형태를 접근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좀 특이 케이스 문제가 나와 있는데 100페이지의 문제 보시면 100페이지에 3번 보일 거예요. 100페이지에 2-3번 6-5 연립 2차 방정식에 두 번째 보시면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법 1번, 2번을 쌤이 지금 설명한 거고요. 3번을 보시는 겁니다.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이를 하다가 쪼까 이상한 식을 하나 보는 거야. 그럼 지워되죠, 여기? 그죠? 쌤이 원하는 건 이 세 번째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고 이렇게 쓰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꼭 이렇게 풀란 소리는 아니에요. 쌤이 원하는 건 6-5에 3번에 3 2번에 보니까 2번에 3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지. 하나의 케이스 x하고 y에 대해서 대한 대칭 뭐라 했어?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야. x, y의 대칭식. 이게 뭐냐면 x 대신에 y를 대입해도 y 대신에 x를 대입해도 그 식의 변화가 없는 식. 여러분들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냥 이런 건 이렇게 푸다가 어떤 방정식을 봤을 때 이거 대칭이네, x, y의 대칭식이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셔야 이런 풀이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 그치?
뭔 소리라고? x하고 y,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도 변화가 없는 식. 그럼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 하나 만들어 볼까요? x 플러스 y는 3이다. 어때요? x에 y를 쓰고 y에 x를 써도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럼 이런 방정식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녀석의 특징 여러분들 하나 말해봐요.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겁나 많지만 내가 이 많은 해 중에서 1,1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칭식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2,1도 해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맞습니까? 물론 이 방정식 풀다 보면 0,3이라 해도 있겠죠. 근데 이 x, y를 바꾼 3,0도 있다는 거 알죠? 그렇죠? 자, 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해를 찾으면 다른 해를 자동적으로 어떤 해를 찾으면 다른 해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 아,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은 조금 더 해를 하나 구하면 나머지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른 루트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 봐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 패턴이 뭐냐면 x하고 y를 더한 값을 동그라미를 구하고 x하고 y를 곱한 값을 구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와 세모의 값을 구한다. 이게 이 문제풀이법의 첫 번째 과정이 되겠죠. 뭔 소리야? 주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대칭식으로 판단했어.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y 값과 x, y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이라는 게 전제에 걸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쌤이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책에 있는 문제니까 쌤이 지금 설명하는 건 너희들이 이거 풀 줄 알아요. 쌤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왜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xy 플러스 y는 5라는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얘는 1차지만 얘는 2차식이 하나 존재할 거니까 자 얘가 x, y에 대한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연히? 우연아? 이게 x, y에 대한 대칭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있죠? y, x 더해도 마이너스 1이고 y 마이너스 y, x 더하기 x의 값도 5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든 풀어서 답을 하나 구했어. 0,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0도 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식이지. 그치? 이런 문제를 풀 땐 제일 첫 번째로 머릿속에 딱 때려 박는 게 뭐라고? x하고 y를 더한 값과 x, y 값을 구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와 세모를 구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는 구했어. 세모를 구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뺀 게 5래. 그치? 근데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에서 세모를 뺀 것이 5라는 걸 아니까 세모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알죠. 돼요? 이해돼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아시죠? 그죠? 아, 오케이. 1단계 구했어. 그럼 그 다음 어쩔 거냐 하는 건데 쌤이 원하는 건 이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기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야 안 까먹어. 대칭으로 있는 연립방정식이네. 동그라미 세모 구해야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치? 동그라미 세모 구했으면 나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 푼다야. 이게 뭔 소리란가? 아, x하고 y를 아까 전에 내가 있는데 x하고 y를 더한 값과 x와 y 곱한 값을 알고 있잖아. 근데 이 두 개를 근으로 보이는 방정식은 돼. 그치? 그럼 마치 내가 너희들한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역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 풀 수 있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지. 그치? 물론 최고차항 계수는 니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1로 놓으세요. 그러면 t 제곱 2차 방정식 t에 관한 두 근의 합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돼요? 그럼 나는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그게 뭐다? x하고 y라는 이 방정식의 해로 간주할 수 있겠구나. 됩니까? 돼요? 자, 그럼 얘는 풀 수 있나요? 구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과 2가 이 방정식에 두근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말은 뭐야?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2일 수 있고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3일 수 있다는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일 때 2여도 되고 얘의 짝꿍인 2일 때 마3도 되더라 라는 식으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쌤이 아까 그랬어. 1차, 2차를 엮으면 기본적으로 두 쌍이 나온댔었지, 그치? 그 두 쌍이 나온 거야. 어떤 원리인지 기억나요? x하고 y가 있는데 두 수를 더하거나 곱한 값은 두 녀석을 위치를 바꿔도 이 두 값은 다 변하지 않아. 그럼 두 근을 더한 값과 두 근의 곱한 값을 알고 있다면 그 녀석에 관한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 x와 y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개의 근을 알고 있다는 건 두 쌍의 해를 완전히 구했다는 말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지. 돼요? 돼요? 괜찮죠?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을 접근했다면 이런 방법들을 풀 수 있다는 거지.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1차, 2차니까 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x 자리에 대입해서 y를 구하고 x를 구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근데 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 풀이법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연립 2차 방정식 풀이가 끝이 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죠? 자, 지금 쌤이 한 문제가 685번부터 690번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쌤이 거의 다 풀었죠. 반씩 풀었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푼다는 생각을 풀어보세요. 5분 드릴게요. A 스텝이니까 금방 풀죠. 하고 부정반응의 설명만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그리고 테스트 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요. 기본 문제부터 확실히 풀 수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쌤이 세 번째로 푼 게 뭐였습니까? x, y에 대한 대칭식의 풀이법 설명했었죠,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쌤이 하나 물어볼게요. 685번은 대칭식입니까? 아니죠. x 빼기 y랑 y 빼기 x는 같지 않잖아요, 그쵸? 바꿨을 때 식이 변형이 될 거니까 쓸 수 없죠. 맞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86번 쳐다보세요. x, y에 대한 대칭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식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와 세모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세 번째 풀이법 풀 수 있겠죠? 이해돼요? 나 그렇게 풀었다. 없나요? 지금 쌤이 원하는 세 번째, 지금 686번이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임을 여러분들이 파악했어야 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들 배우는 거야 뭐 어디서 하지만 쌤이 늘 말하잖아요. 센스가 필요하다니까. x 플러스 y는 4 동그라미 값은 구했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식 봐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13이래요 세모 구할 수 있어요? 이 식은 뭡니까? x 플러스 y를 제곱한 상태에서 xy를 하나 뺀 게 13이라는 식과 마찬가지죠. 이거 이해됩니까? 동그라미가 몇이에요? 이거 4죠, 그쵸? 16 빼주죠, 그쵸? 그럼 16에서 13 뺀 거니까 xy는 몇 나와요? 3 나오죠. 세모 구했나요? 쳐다봐.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알고 있을 거니까 동그라미 세모를 알고 있을 거니까 x, y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2차 만들 거야. 두분해야지 4야. t 마이너스 4t 보이죠? 곱이 3이야. 뿔 3은 0이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해준 말 이해했으면 이거 여러분들 항상 하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t 값이 뭐랑 뭔지도 알고 있겠지. 마삼 마일일 거니까 3하고 1로 한번 봐야지, 그치? 그럼 이 방정식에는 3,1과 1,3임을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생각해봐. 내가 어느 게 더 빨리 풀 수 있었는지. 물론 얘는 쉬워. x신에 마이너스 y표를 넣어서 풀어도 돼. 하는데 문제 없어. 근데 얘가 대칭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임을 파악했다면 훨씬 더 모던하게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는 1차, 2차니까 그 풀이법을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세 번째 형태에서 맞네? 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 참고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87번 봐요. x, y가는 대칭식 아니죠? x, y를 바꾸면 틀릴 거니까. 돼요? 88번 어때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건 원래대로 푸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의 파악을 줄 못하는 거야. 쌤이 이 문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유형을 봤을 때, 얘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xy 대칭식인 거 알아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끝. 자, 이제 부정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방정식. 자, 책에 보겠습니다. 또 다시 100페이지를 읽어볼게요. 부정방정식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주어진 문자와 주어진 식, 등식이 있겠지. 그렇지?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면 x, y를 구할 수 있다. 연립 풀 때 풀듯이. 그렇지? 근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방정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문자와 등식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에는 그 x, y라는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 약속인데 내가 문자는 더 두 개인데 등식은 하나야. 그러면 문자가 더 많은 상태지, 그렇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 더하기 y는 3이다. 그럼 얘는 문자는 두 개인데 등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답이 정해지지 않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방정식을 푸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해가 무수히 많지만 이 녀석 안에 있는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정수해는 제한돼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정수해도 겁나 많지. 마이너스 100인데 103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수해도 있지만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특정 조건을 주는 그런 해들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x, y는 몇 개가 있느냐? 그럼 이때는 1,2와 2,1이라는 두 쌍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부정방정식의 해가 정수일 순서쌍은 몇 개냐? 자연수로 이루어진 순서쌍은 몇 개냐? 실수로 이루어진 순서쌍은 몇 개냐? 이 방정식의 해가 실수라면 이 방정식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푸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 찾거나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 문제로 판단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괜찮죠? 자, 읽어볼게.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지금 교육과정 외라 써있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나오진 않아요.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이 부정방정식을 안 쓸까요? 겁나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주고 나서 이거 성립해 주는 x하고 y가 막대기 개수일 때 되는 거 써주면 막대기 하나, 두 개 하나 쓸 거 아니야, 그렇지? 안 배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야. 명칭을 정한 것뿐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수 조건. 두 번째는 뭐라 됐어? 실수 조건. 쌤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1회차가 아니라 2회차잖아. 2회차니까 이제 여기를 좀 명확히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풀이법을 구분하고 이 두 가지 풀이법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 예전에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갔잖아. 그치? 자, 정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예요. 그때 이 주어진 식을 좌변식을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오른쪽을
정수? 그치? 뭐라 되겠어? 정수? K꼴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3 돼요? 이건 인수분해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치? 억지로 그 문자가 나지. 얘 전개해봐. 이거 뭐였을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었겠지. 그치? 그치? 그럼 얘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해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x, y에 관한 문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우변에는 상수항, 즉 정수만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는 게 x하고 y가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정수다라는 조건이 박혀있기 때문에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정수의 곱이 3이 될 수 있는 수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이래요? 그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되는 건 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치? 1 곱하기 3도 있고 3 곱하기 1도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3도 되고 마3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되겠지, 그치? 이래요? 그 내가 원하는 식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y가 1일 때 x 플러스 y가 3인 x, y의 순서상을 구할 수 있냐? 됩니까? 그럼 이걸 했어. 더해. 2x는 4야. x는 2야. y는 1이야. 내가 한 쌍을 구했어. 돼요? 괜찮아? 그럼 얘는 뭐 얘들아? x 마이너스 y가 3이고 x 플러스 y는 1이래. 더해. 2x는 4야. x는 2야. 그치? 2를 넣었어. y는 마이너스 1이야. 한 쌍 더 구했어. 됩니까? 세 번째.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일 때 x 플러스 y는 마3이래. 연립해. 더해. 2x는 마이너스 2야. 괜찮지? 그럼 x는 1이야. 그때 y는 뭐가 나와? 1이니까 x 1이야. y 뭐야? 2 나와요? 괜찮지? 한 쌍도 구했어. 또 이번엔 이 녀석이지? x-y가 마3일 때 xy가 마이너스 1이야. y씨 뭐야?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야. 연립해. 2x는 몇이야? 마4야. x는 마이너스 2야. 힘들어. 그지? 그때 y는 뭐 나와? 마이너스 2니까 y는 1이 나오겠지. 됩니까?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이 녀석의 방정식이 모두 정수로 되어진 xy라면 부정방정식이라는 해가 무수히 많지만 정수 조건을 맞추는 x, y는 4쌍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때요? 이거는 조금 까다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려워요. 포인트는 뭘까 얘들아?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부정방정식임을 이해하고 부정방정식의 포인트는 뭘까? xy가 정수다. xy가 실수다. xy가 자연수다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부정방정식이라는 판단을 확실히 하고 그러면 순서상 구하는 거니까 그래 인수분해하자. 는 0꼴의 인수분해가 아니라 그 문자 주어져 있는 문자를 가지고 두 문자의 식의 곱을 어떤 특정한 정수 k의 꼴로 바꿀 수 있도록 변형시킨다. 이게 지금 쌤이 말했던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게 정수로 돼 있는 정수해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정수 조건을 줬습니다. x, y가 정수일 때라는 조건이 박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원하는 해가 정수해로만 쓸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다음의 형태의 꼴로 여러분들은 변형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됩니까? 네, 쌤이 말했지만 얘보다 얘가 더 메인이라서 이 실수 조건에 대한 설명을 쌤이 좀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실수라고 했으니까 xy가 루트 3도 되고요. 3 플러스 루트 2도 되고요. 그럼 무수히 많겠지, 그쵸?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실수의 성질을 압니까? 실수의 성질. 쌤이 실수의 성질을 하나밖에 안 알려줬어요. 뭐 있죠, 여러분들? 실수는 뭐죠?
그렇죠. 제곱했을 때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이게 실수의 성질이고 이걸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근해 공식도 쓰고, 그렇지? 이게 정립해야 우리가 식을 만들어 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 건데, 쌤 이거 지워도 되죠? 괜찮죠?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실수 조건에 관련된 문제를 쌤이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 이거 이렇게 쓰는구나. 자, 문제 보시면 어딨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은 0이다라는 미지수가 두 개 되어있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림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미지수가 두 개야, 문자가 두 개고 등식은 하나야. 그럼 여러분은 얘를 보는 순간 이건 부정 방정식이에요. 해가 너무 많단 말이야. 해가 너무 많은데 이걸 성립하게 해주는 실수 x, y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뭔 소리야? 이 방정식의 해는 대부분 다 허수로 돼 있다는 거야. 허근으로. 근데 실근을 이루게 해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인 거야. 해석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문자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볼게. 그럼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면 x제곱 x 상수항은 0꼴로 표현되는 거 맞아? 맞아?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얘는 문자가 두 개니까 해를 구하는 게 난항하지만 얘는 y는 어차피 지금 실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봐봐. 해봐. 여기에 y의 식이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이 식 모두 다 실수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 맞지? 괜찮아요? 괜찮죠? 선생님 물어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근해 공식을 쓸 거야. 근해 공식 쓸 거야. 좀 봐봐. 그럼 이때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여기 y의 식 들어있고 풀마 루트 봐봐. y의 식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y의 식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해. x가 얘가 실수야. 그치? 실수야겠지 그치 얘들아? 그럼 얘가 실수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y에 관한 이 개수를 가지고 만든 식이 어때야 될까? 양수이거나 0이 돼야겠지. 그렇지? 그죠?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y라는 실수값을 구할 수 있는 부등식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접근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 자 그러면 얘는요. 쌤 쓸게요. x제곱이고요. x항이고요. 상수항이고요. 0이에요. 자 씁니다. x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y제곱. y제곱 여기 들어가고요. 얘는 4x니까 여기 4x. 얘는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6y. 뭐야 여기 다 들어가네. 6y. 여기는 뭐야? 플러스 14. 이렇게 보이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x가 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서 근공을 쓸 거야. 그럼 x라는 녀석은 짝수공식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이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죠? 내가 뽑아먹는 건 뭐라고? 너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x가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y도 실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을 쓰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13 4더하기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쓸 수 있지, 그렇지? 돼요? 돼요? 여러분들 지금 2차 공식 배우고 왔죠? 그럼 이 조건을 성립하게 해주는 y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리잖아. 얘는 y-3의 제곱이 되잖아,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3에서 만나는 거지. 돼요? 그럼 여기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오느냐로 본다면 y가 3일 때만 가능하죠.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야 얘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범위로 나오면 x도 범위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해가 무수히 많겠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편변을 쓰게 되면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성립하게 되는 실수 y는 3밖에 없구나. 3을 넣을 때는 0이 되고 3 외에 실수를 넣어주면 제곱했을 때 항상 양수가 나올 거니까 다음 부등식 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 선생님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다, 그치? 좋네 애들이. 아, 힘드네.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영상 찾아봐야 될 겁니다. 이게 뭐 욕심이죠. 본인이 이걸 좀 자기 걸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 설명을 못 들으면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헷갈릴걸요? 이게 뭐야? 이 미지수가 두 개이고 등식인데 성립하기는 실수 xy를 구하라고? 겁나 많은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다고? 한 쌍밖에 없다고? 아 그래? 얘를 한 문자거나 2차원에서 해석하자. x를 먼저 구해야지 그래고식 써서 x를 구하면 y는 따라올 거니까 x를 먼저 구하려고 단정식의 그래고식을 쓰면 여기 안에 루트 아래 y에 관한 또 다른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근데 x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루트 아래에 있는 이 식이 결국엔 0보다 커나 같다. 이게 메인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얘를 직접 한번 해봤어. 얘를 해봤어. 이렇게 나왔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y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걸 배웠단 말이야.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실수 y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실수 평면에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 그 선보다 위 아래를 가지고 따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허수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없잖아. 부등식은 허근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맞죠? 크고 작고가 없을 거니까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y가 딸랑 하나밖에 나올 수 없게끔 식 세트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y가 3일 때 나는 걸 알았어. 그럼 y가 3이 되면 x가 나오지, 그렇지? 여기 봐 얘들아, y에 3을 넣으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원한 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내가 0이다라는 거 안다면 x는 반드시 마이너스 2. 이것도 중요해요. y 구해놓고 x를 못 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실수 xy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때 딱 이렇게 한 쌍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될까요? 됩니까? 실수 조건의 문제풀이가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그냥 인수분해가 돼서 푸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식이 만약에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0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이 방정식을 성립해주는 실수 xy는 뭐밖에 없다? x에 2를 넣고 y에 3을 넣을 때밖에 없겠지. 식 이상하지 않아요? x 더하기 이라고 써요. 네? x 더하기 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 얘 무시하고요. 아, 이거 하시면 그냥 푸고자, 그렇지? 돼요?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그려봐봐. 봐봐. 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썼지. 그럼 4 빼먹었으니까 뭐 남았어? 9 남았지. 그럼 이 남은 녀석들 가지고 풀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꼴로 바꾸고 이게 0이 되지, 그죠? 그럼 이걸 성립해주는 xy는 마이너스 2,3밖에 없지. 어때? 훨씬 빨리 풀었지? 훨씬 빠르게 풀었지? 이건 뭐니까? xy가 지금 내가 흔히 말하는 인수분해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푼 거야.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그 경우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쌤이 뭐 한 거야? 이걸 알려준 거야. 실수 xy라고?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0꼴 만들 수 있나? 찾아보고 그게 안 돼? 안 되면 가는 거야. 근데 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만 풀어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면 마무리. 그래서 지금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691번부터 693번까지 세 문제 문제풀이를 3분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조는구나. 선생님 하루에 해야 될 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렇지?